변호사님 신문상 45항 관련해서 이제 45항 기재되어 있기로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2025년 11월 17일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제9차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런 말, 즉 최상목 장관께서 이상민 장관께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말 못했지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그 신문상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최상목 장관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예, 한 적이 없다고 질의한 게 맞으신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일단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이라면 사실과 다른 것이 우선 증거 순번 812번 최상목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쪽을 보면 이제 검사가 이상민 장관한테 너는 예스맨이니까 혹시 그 증거로 채택이 된 것인지는 그거 먼저 채택했습니다. 예, 채택이 됐어요. 제시해 주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순번 812번 최상목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쪽입니다. 이상민 장관한테 넌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 이런 말씀하신 기억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검사가 물어보니까 장관께서 그 부분은 진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장관께도 제가 비슷한 상황에 쓴소리 했던 것하고 말씀을 좀 뭐 얼버무리시고 이 장관이 먼저 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같이 좀 더 우리가 만류해야 되지 않겠냐는 상황에서 저는 좀 더 경황됐다고 표현을 드릴까 화가 났다고 표현을 드릴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쓴소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셨고 너는 예스민이니까 노라고 하지 못했겠지란 말 한 적 없다라고는 증언하지 않으셨거든요. 증인께서는 최상목 장관께서 어떻게 증언했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이 한덕수 총리님 재판 때 이제 최상목 장관께서 증언하신 부분인데 저렇게 정확한 워딩까지 기억은 못하지만 예. 그냥 저런 취지로 증언한 거는 제가 그 예. 동영상에서 봤습니다. 실제로 최상목 장관께서는 그 조사 당시에도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뭔가 좀 강하게 질책했다는 말씀하셨었는데 증인께서는 이 당신은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말 못했겠지라는 워딩을 증인께서는 들은 대로 그대로 증언하고 계신 거죠. 제 기억나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증인한테 물어보실 건가요? 일단 그 부분 정리하고요. 제가 증인한테 마지막으로 저 하나만 재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니 잠시만요. 지금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근데 시간을 잠시만, 쫓기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재판장님. 변호인 잠시만요. 일단 증인한테 물어볼 내용 제가 다 물어보고 양측에서 주장하실 내용은 제가 따로 들을게요. 일단 증인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피고인하고 그 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 모였던 게 국무회의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게 국무회의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논쟁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게 혹시 어느 시점에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을 나누셨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가 정리됐는지 그 부분만 좀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12월 마지막으로 4일 말씀해 주세요. 새벽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 국무회의가 끝나고요. 이로써 나가려고 하는데 총리님이 나가지 말고 다들 좀 모여라. 그래서 그 선체로 한 10여 명의 그날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빙 둘러선 상태에서 간밤에 국무회의를 어떻게 그 성격을 규정해야 될지 심의가 있었던 것을 봐야 될지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님이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국무회의가 있었던 걸 없었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맥락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한 변호사님, 지금 증인한테 물어보실 게 있으신 거예요? 예, 증인 신문 마무리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증인한테 물어보실 게 있으시냐고요, 예, 지금. 좀 그럼 간단히 여쭤보려고요. 물어보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스맨이란 말을 정말 기억하시나요? 네? 예스맨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신 기억을 정말 기억을 하세요? 뭐 하여간 제가 좀 그 다른 거라면 잘 기억 못할 텐데 그 표현이 그래서 좀 과해서 제가 기억한다고 진술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했다는 게 그러니까 예스맨이라고 특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지어서 말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자, 변호사님,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 존칭을 아니, 쓰는 변호사님, 사이인데 변호사님. 너는 예스맨이다 이렇게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렇죠? 뭐. 충고하는 거 아닙니다, 재판장님. 조금만 시간 주세요. 변호사님 그- 일단 그 정리하시죠. 기억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저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증인한테 물어보실 분 안 계시죠? 예, 증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 이상민 장관님이 특별히 그 이후에 그 시간 동안에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 게 별로 기억이 안 없습니다. 납니다. 알겠습니다. 11항입니다. 그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그 이후에 21시 59분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님께서 대적견실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돼요. 네, 네. 증인하고 최상목 장관님하고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그 들어오자마자 제 옆에 앉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이 난리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말이 되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셨냐 그러면서 총리님하고 이성문 장관님한테 강하게 어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12항입니다. 그 최상목 그 이후에 최상목 장관님이 대적견실에 온 이후에 그 상황 중에 피고인한테 최상목 장관님이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모습을 증인 본 사실이 있는가요? 제가 뭐 말이 좀 과하다고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 워딩을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 생각하시기로는 아, 그 워딩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셨다는 것인가요? 네, 아마 저기 뭐 가까운 사이라서 평소에도 말을 놓고 지내는 사이인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가요? 최상목 장관하고 우리 이상민 장관님하고. 아, 그래서 편하게 원래 네. 편한 관계여서 저 정도 말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라고 증인도 이해를 하셨다는 그래도 약간 말씀이시죠?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한 표현이다라고 네. 속으로 생각하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13항입니다. 그 최상목 장관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피고인께서는 뭐라고 반응하시던가요? 제가 뭐 그냥 좀 민망한 표정을 지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워딩을 보면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 요걸 듣고 이제 맥락상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뭐 지시한 거에 대해서 지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 피고인께서 예스를 하고 반대를 못했을 거다라는 게 최상목 장관의 추측이었던 걸지고 그걸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최상목 장관이 이게 뭐에 대한 예스, 뭐에 대한 노라고 지금께서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뭐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계속 특별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제가 검찰 진술 조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이 이미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해서 약간 체념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제가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제대로 반대를 못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증인께서는 혹시 당시에 이해하시지 않으셨나요?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항입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22시 23분경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하러 나가시죠. 네. 대적견실을 나가서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그때까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면서 바로 나가신다 그러길래 제가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5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기 전까지 이제 대적견실에서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증인께서는 본 사실이 있는가요? 뭐 하여간 제가 다들 면전에서 그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께서는 네. 이런 말을 증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와 기재부 장관만 반대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비상계엄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을 증인이 본 것이 증인하고 최상목 장관님뿐이었기 때문에 증인이 그와 같이 말했던 것인가요? 본 것은?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최상목 장관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강하게 네. 그런 반대 의견을 우리끼리 앉아있는 접견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네.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항입니다.
그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2시 31분경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그리고 22시 42분경까지 대접견실에 계시다가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인을 포함한 국무위원들도 대접견실을 이제 나가려고 네.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더라고요. 네. 네. 증인 다시 대접견실로 그때 들어왔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좀 나갔다가 들어온 것도 제가 기억을 못 한다고 진술을 했는데 어쨌건 나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 회의록에 서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종이 쪽지를 들고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회의도 무슨 회의가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서명이냐 그렇게 하고 제가 서명을 거부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의 같지도 않은 회의인데 무슨 서명을 하냐? 요거는 지인께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제가 한 말씀. 그러니까 서명을 하고 가자 또는 가라라는 이런 누군가의 말에 증인이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제 기억으로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행정실 직원인지 수행실장인지 뭐 수행과장인지 제가 정확히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직원이 다가와서 그 서명하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19항입니다. 증인 이외에 또 어떤 국무위원이 서명에 반대를 했는가요? 최상목 장관이 저하고 같이 서서 분명히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길에 오영주 장관이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도 서명 안 하고 나왔다고 저한테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네. 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CCTV 영상 모습을 보면요, 네. 증인하고 최상목 장관님하고 뭐 오영주 장관님 그리고 조기용 장관이 네. 나갈 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분들 이제 증인하고 최상목 장관님은 출입문 쪽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네. 네, 저 반대편에 총리님하고 피고인하고 박성재 장관님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하고 등은 앉아서 네. 좀 더 있을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더라고요. 네. 그 상황이 이제 국무회 아니 그 서명 어떤 뭐에 대한 서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서명에 대해서 국무위원들끼리 혹시 논의하던 모습이었나요? 아니, 뭐 서명에 대해서 논의도 없었고 직원이 들어왔길래 안 하고 서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총리님이 이하 다른 국무위원들이 앉아 계신 그쪽을 향해서 최상목 장관이 그 얘기를 했고 저도 서명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나온 장면이 그 CCTV 장면이기 때문에 누구 어떤 특정 인물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한 거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두가 서명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면 굳이 그런 표현을 안 해도 되잖아요. 글쎄요. 하여간 저하고 최상목 장관은 말과 행동으로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그 자리를 떴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이 뭐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지를 제가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단하시고 싶으시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20항입니다. 그 송미령 장관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한덕수 총리께서 서명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것은 동의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증인 혹시 누가 이러한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가요? 저는 그 부분을 기억 못합니다. 21항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계셨던 박상호 장관님 증언에 의하더라도 박상호 장관님은 계엄 관련해서 서명하고 가라는 거구나라는 상황으로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증인과 최상목 장관님은 그러한 서명에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상호 장관님께서 네. 말씀하시기로도. 그러면 그 국무총리님하고 국무총리님 포함한 국무위원들 사이에 서명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뭐 그 이후의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2항입니다. 증인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국무회의가 있고 나서 네. 국무위원들이 회의 마치고 나오실 때나 또는 뭐 회의에 입장하실 때 특별히 무슨 서명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통상적으로 다른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했을 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죠. 근데 이날은 지금 보면 갑자기 뭐 그 누구 직원 한 분이 서명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게 혹시 뭐 그래도 갑자기 그 서명을 요구하려면 이게 뭐 어떤 취지의 서명인지 뭐 예컨대 뭐 참석 확인 서명인지 뭐 아니면 뭐 이 회의에 대한
뭐 기본적인 뭐 다른 서명인지 뭔가를 좀 설명을 하면서 서명을 하라고 했을 것 그 직원이 같거든요. 저한테 회의에 참석했다는 서명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직원이 예, 직원이 예. 그러니까 그 직원이 처음에 서명을 하고 가셔야 된다고 얘기할 그래서 때는 무슨 서명이냐고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의미의 서명이라고 설명을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저는 그게 회의장 접견실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CCTV 복도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로 복도에서 저하고 추상무 장관 있는 자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한 그런 거로 잡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확히 저 영상은 못 봤지만 그 검사님이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복도에 있다가 얘기를 듣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저는 접견실 회의장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 기억에는 거기가 이제 어쨌거나 모여 있다가 마무리가 되고 네. 퇴실을 해서 나가시려고 이제 귀가를 하시려고 나가고 있는 찰나에 복도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억이 명확치는 예, 않으시지만 복도인지 뭐 접견실인지 모르지만 접견실인지는 어떤 직원이 모르지만 와서 그렇게 직원이 와서 서명을 하라고 서명을 네.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했고 증인이 무슨 서명이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지금 회의 참석하신 거 서명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본인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 그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오셔서 네. 이거는 서명을 못 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본인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본인들은 그냥 나오셨다는 네.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예. 저 질문